현대차 공장에서 인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24시간 불 꺼진 공장에서 로봇만이 움직이는 DF247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사측은 감당 못할 인건비 폭탄을 제거하겠다며 노조와 정면 충돌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감소가 아닌 소멸을 뜻하며 노조는 생존을 건 최후의 저항에 나섰죠.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 현대차가 선택한 제조 혁신, 과연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2026년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을 뒤흔들 이 전쟁의 결과가 현대차의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이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역사적 분기점, 지금부터 이 사태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영명.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 공장에 사람을 위한 자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대차 내부에서 돌고 있는 문건 DF2477 프로젝트의 실체입니다. 말 그대로 불 꺼진 공장입니다. 로봇은 눈이 없습니다. 조명도, 냉난방도, 산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계음만 존재할 뿐입니다. 노조가 판을 엎겠다며 머리띠를 묶은 건 단순히 연봉 몇 푼 더 받으려는 춘투가 아닙니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이번 싸움은 임금 협상이 아니라 종의 기원 수준의 생존 투쟁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측이 꺼낸 카드는 일자리의 감소가 아닙니다. 인간 노동력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감정을 배제하고 계산기만 두드리십시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잔인하지만 확실한 팩트 하나를 던집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인간은 이제 로봇보다 비쌉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과거 현대차 공장은 거대한 인건비 덩어리였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올라가는 호봉제, 주간이 교대, 특근 수당, 복리후생, 이 모든 변동비는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을 한 자릿수에 가둬두는 족쇄였습니다. 하지만 DF247은 다릅니다. 로봇은 초기 설치비만 감당하면 끝입니다. 불평도 없고 파업도 없으며 퇴직금도 없습니다. 전기료와 유지보수비만 있으면 24시간 내내 인간 대비 3배의 속도로 차를 찍어냅니다. 사측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고임금 킹산직을 유지하는 비용이 로봇의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현대차가 노조의 극렬한 저항을 예상하고도 이 카드를 꺼내든 진짜 이유입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1,000만 원대에 쏟아지는 지금 제조 원가 혁신 없이는 현대차라는 기업 자체가 증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경영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언박스드 프로세스로 제조 비용을 반토막 낼 때 현대차만 호봉제 테이블을 붙들고 있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측의 계획대로 내일부터 당장 로봇이 깔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현대차 노조에게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단체 협약에 명시된 신기술 도입 시 노조 동의 필수 조항입니다. 합의 없이는 공장 라인의 나사 하나도 못 바꾼다. 이것이 노조가 믿는 구석입니다. 과거엔 이 조항이 라인 전환 배치나 인력 규모 협상용 칩으로 쓰였지만 이번엔 성격이 다릅니다. 전기차 전환으로 부품 수가 30% 줄어드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무인화 이슈입니다. 노조는 파업을 넘어선 물리적 충돌, 공장 점거까지 불사할 태세입니다. 그들에게는 밥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명확합니다. 비용을 0으로 수렴시키려는 자본의 의지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동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현대차의 주가는 요동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파업 리스크로 인한 1분기 실적 쇼크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어떨까요? 만약 사측이 이 거대한 저항을 뚫고 무인화 비율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면 그때 현대차는 더 이상 이 알사배 5배짜리 구닥다리 제조업 취급을 받지 않을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퀀텀 점프하는 완전히 새로운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유일한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단순히 현대차 노조가 또 파업한다는 뻔한 뉴스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탱하던 노동 유연성 이슈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피 튀기는 노사 분규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이 되는 3가지 시그널을 지금부터 해부합니다. 첫 번째 시그널, 인간이라는 비용의 한계. 먼저 현대차 경영진이 바라보는 엑셀 시트, 그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DF247을 밀어붙이는지 그 숫자의 유혹을 이해해야 이 전쟁의 본질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공장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부족한 부품, 불안정한 전력?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생체 리듬입니다. 인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화장실을 가야 하며 밤에는 자야 합니다. 휴가도 가야 하고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여기에 매년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와 기분이 나쁘면 라인을 세우는 파업 리스크까지 존재합니다. 경영학적으로 볼 때 인간 노동력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이자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고비용 자산입니다. 반면 다크 팩토리의 로봇은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복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전력만 공급되면 24시간 365일 0.01mm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동작을 무한 반복합니다. 더 무서운 건 비용의 성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기존 공장은 차를 한 대 더 만들 때마다 인건비라는 변동비가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하지만 완전 자동화 공장은 초기에 로봇을 설치하는 고정비만 지출하면 그 이후 차를 한 대 더 찍어내는 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현대차 내부 분석에 따르면 울산 공장의 평균 임금은 약 1억 원을 상회합니다. 반면 최신 산업용 로봇팔 하나의 연간 감가상각비와 유지보수비는 이제 인간 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입니다. 1억 원짜리 인간 한 명이 8시간 일하며 만드는 물량과 3천만 원짜리 로봇 한 대가 24시간 일하며 만드는 물량. 생산성은 3배가 넘는데 비용은 3분의 1입니다. 효율 격차가 무려 9배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이 숫자를 보고도 인간을 고용한다는 건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DF247 프로젝트는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재무제표상에 매출원가 항목을 난도질해서 영업이익을 강제로 쥐어짜겠다는 자본의 냉혹한 선전포고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의문이 들 겁니다. 그렇게 좋으면 진작하지 왜 이제야? 바로 기술의 임계점 때문입니다. 과거의 로봇은 단순 반복만 가능했습니다. 볼트를 조이는 건 잘하지만 불량 부품이 오면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결국 사람이 옆에서 지켜봐야 했죠. 하지만 AI가 결합된 지금의 로봇은 다릅니다. 카메라로 부품의 결함을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가 수정을 합니다. 인간의 판단력마저 기계가 가져간 겁니다. 이제 공장에 인간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 로봇이 고장 났을 때 고쳐주는 것 뿐입니다. 수천 명의 조립공이 필요했던 라인이 수십 명의 관리자만 있으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순간, 현대차의 제조 원가는 경쟁사들이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폭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측이 꿈꾸는 비용 혁명의 청사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그널, 노조의 합의권, 최후의 벙커하지만 엑셀 시트 위에서의 완벽한 승리가 현실에서도 통할까요? 천만에요. 현대차는 대한민국 그 어떤 기업도 가지지 못한 법보다 위에 있는 철옹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현대차 노동조합이라는 거대한 권력 집단입니다. 이들이 쥔 무기는 단순한 파업권이 아닙니다. 단체 협약 40쪽 근처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입니다. 신기술 도입, 신차종 투입, 공장 설비 개선 시 노사 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 의결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단순히 회사가 우리 로봇 도입할게 라고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노조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회사는 수조 원짜리 로봇을 사놓고도 포장조차 뜯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현대차 노조가 가진 공동 경영권에 가까운 권한입니다. 실제로 과거 현대차는 라인 간 인력 이동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A라인 차가 안 팔려서 놀고 있고 B라인은 주문이 밀려 특근을 해야 해도 A라인 사람을 B라인으로 보내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왜냐? 라인마다 노동 강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조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맨아워 협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번 DF2407은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의 싸움이 일은 내가 할 테니 돈을 더 달라는 분배의 투쟁이었다면 이번 싸움은 나를 없애지 말라는 존재의 투쟁입니다. 노조도 바보가 아닙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30% 적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사라지면 조립 공정의 40%가 날아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판국에 회사가 완전 무인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노조 입장에서 볼 때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필요 없다는 해고 통지서와 같습니다. 지금 울산 공장 현장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단순히 임금 10만 원 인상을 외치던 붉은 머리띠가 아닙니다. 로봇 도입 결사 반대니 총고용 보장이라는 구호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기계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노조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DF247의 문을 열어주면 그 틈으로 로봇 군단이 밀려 들어올 것이고 결국 자신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임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번 협상에서 사측의 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라인을 멈추는 옥쇄 파업까지 불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자본의 칼과 생존을 지키려는 노동의 방패가 부딪히는 물리적 충돌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 가동률은 곤두박질 칠 것이고 뉴스에는 연일 파업 소식과 함께 현대차의 위기설이 도배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또 파업이야? 역시 현대차는 안 돼. 라며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겠죠.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바로 그 공포 너머에 있습니다. 자, 시야를 울산 공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넓혀봅시다. 지금 현대차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위기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그냥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BYD가 만든 전기차 시거래 가격은 1,000만 원 초반대입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할까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들의 제조 방식입니다. 중국 공장은 이미 다크 팩토리에 근접해 있습니다. 인권? 노조? 그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자동화율과 수직 계열화로 원가를 뼈만 남기고 발라냈습니다. 테슬라는 어떤가요? 일론 머스크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선언했습니다. 차체를 조립한 뒤 부품을 넣는 게 아니라 레고 블록처럼 각 파트를 따로 조립해 한 번에 합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제조 비용을 50% 절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우리는 노조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호봉제를 유지하고 수작업을 고수하겠다고 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시장에서 도태되어 삼류 기업으로 전락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은 냉정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평가할 때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는 것이 바로 경직된 노동 구조입니다. 기술은 좋은데 노조 리스크 때문에 이익률이 안 나온다는 것이 지난 10년간 현대차를 짓누른 꼬리표였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4배, 5배라는 굴욕적인 밸류에이션은 여기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번 DF2427 사태는 현대차 주가의 가장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플 겁니다.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1분기 실적이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출렁일 것이고 언론은 노사 파국을 떠들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머니는 그 소음 속에서 방향성을 봅니다. 만약 사측이 이번 분규를 뚫고 노조의 반발을 비용으로 무마하면서라도 DF 2477 프로젝트를 관철시킨다면 이는 현대차가 전통 제조업의 껍질을 깨고 테크 기업으로 진화한다는 신호탄이 됩니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드디어 현대차가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수술대에 올렸다. 이제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테슬라 수준인 10% 중반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순간 현대차에 적용되는 멀티플이 바뀝니다. PER 5배짜리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PER 15배, 20배짜리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되는 것입니다.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꿈과 구조적 변화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사 갈등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변곡점입니다. 이 싸움의 결말은 잔인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터에서 쫓겨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혹하게 변화의 흐름을 읽어낸 자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한 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DF2407 프로젝트, 그리고 이에 맞서는 노조의 총파업 예고. 이것을 단순한 노사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강제로 교체되는 현장입니다. 역사는 냉정합니다. 18세기 영국 증기기관이 들어왔을 때 방직공들은 기계를 부수며 저항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했으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기술은 단 한 번도 노동의 호소 때문에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기계는 부서진 자리에서 더 튼튼하게 다시 세워졌고 방직공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26년에 울산, 지금 벌어지는 일이 그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현대차 경영진이 피도 눈물도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인간을 지웠습니다. 테슬라는 공정 자체를 지웠습니다. 경쟁자들은 시속 200km로 달리는 무인 열차를 탔는데 현대차만 사람이 먼저다라며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노조가 지키려는 호봉제와 고용 안정은 냉정하게 말해 고성장 시대가 남긴 유산일 뿐입니다. 저성장과 기술 혁신의 시대에 인간의 고비용 노동력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부채로 분류됩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 소란스러운 파업 뉴스 뒤에 숨겨진 침묵의 시그널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현대차 주가는 흔들릴 것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수출 선박이 비어서 나갈 겁니다. 언론은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라며 공포를 조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은 대중이 공포에 질려 던진 주식을 헐값에 주워 담을 때 발생합니다. 현대차가 노조라는 거대한 산을 넘지 못한다면 어차피 한국 제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때는 현대차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측이 막대한 보상금을 쥐어주더라도 DF 2477 시스템을 관철시킨다면 그때가 바로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이 제조업에서 AI 로보틱스로 재편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조가 파업을 할수록 역설적으로 무인 공장의 필요성은 더욱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봐라, 인간은 이렇게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 로봇으로 가야 한다. 경영진은 이 논리를 주주들과 시장에 설득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즉, 지금의 혼란은 더 완벽한 자동화로 가기 위한 성장통이자 명분 쌓기 과정입니다. 그러니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숫자에 집중하십시오. 파업이 종료된 후 발표될 현대차의 새로운 마스터 플랜, 그 속에 담길 영업이익률 목표치와 인건비 비중의 변화, 바로 그 두 가지 숫자가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핵심 지표입니다. 이 싸움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은 결국 효율의 편이고 자본은 감정이 없는 로봇의 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거대한 흐름 위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바퀴 아래 깔리느냐를 선택해야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지금 투쟁하는 인간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냉혹한 로봇의 편에 서 있습니까?